이리들이들이 내 손발의 스포츠 내 손만의 감동 You're so hot So I love it love it love it 결정의 드라마 감동의 순간 My dream is sports sports My loving sports sports My drama sports spor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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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가 홀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화요일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는 수요일에 만났는데 정 PD 김 기자인데 오늘은 혼자 나왔어요? 네, 사실 어제 나왔어야 됐는데 네. 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재 일정 때문에 좀 스케줄을 바꿨고요. 또 때마침 이 정현우 PD가 이번 주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혼자서 정 PD와 김 기자 혼자만 나오게 됐습니다. 표현이 때마침이라 그러면 꽤 반기는 뉴스인데요. 혼자서 하고 싶었다. 물론 이제 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조금 허전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 허전함을 오늘 좀 풍성하게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 왔으니까 네. 풍성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한테 그 취재 일정 때문에 지난주에 이번 주죠. 불가피하게 스케줄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과연 어떤 걸 취재해 왔을지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 PD 없는 정 PD와 김 기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간 MLB로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김하성 선수와 배지환 선수 나란히 좋은 소식 가져다 줬습니다. 먼저 이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오랜만에 멀티히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볼넷 그리고 타점과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특히나 7경기 만에 멀티히트 경기 이제 치러냈고요. 특히나 이제 8회 초에는 희생 플라이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 50번째 타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59타점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50타점째 기록하게 됐고요.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는 이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서 6회에 2루수 4안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처음으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또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라 기분이 좋은데요. 김하성 선수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도루가 안 나옵니다 요새. 사실 김하성 선수가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를 오랜만에 쳤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출루는 꾸준하게 해왔는데 뭐 볼넷이라든가 이제 4사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루를 해왔고 도루가 지금 26일날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도루를 하고서 지금 4일째 아직까지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즌 30호 도루까지 단 한 개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3번이나 이제 출루를 기록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출루를 하면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김하성 선수의 시즌 30호 도루 기록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하지만 뭐 김하성 선수의 활약과는 또 반대로 안타깝게도 샌디에고와 가을 야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김하성 선수의 기록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샌디에고가 올 시즌 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성적이 매우 좋지가 못하죠. 여기에다가 현재 이 샌디에고의 에이스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 이 투수 다르비슈가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오른쪽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서 현재 15일짜리 IL에 지금 등재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 다르비슈가 올 시즌에 좀 성적이 물론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최근 3경기에서는 아예 승리 없이 평균 자책점도 7.31로 굉장히 부진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샌디에이고의 마운드에서는 이 다르비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중심 역할을 했던 투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마지노선인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의 마지노선인 3위 애리조나와의 지금 게임 차가 무려 8경기 차까지 현재 밀려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황입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뭐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한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샌디에고 구단이 김하성 선수 보호하기에 나섰다고요? 어제 좀 흥미로운 이 소식이 하나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선수의 이 맞춤형 헬멧을 주문했다. 이런 이 소식이 구단 SN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가 이 플레이할 때를 보면요, 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 있죠. 그러면서 뭐 2루에 이제 정말 전력 질주를 했는데 거기서 헬멧이 벗겨지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 아마 많은 이제 야구 팬들 이제 보셨던 팬들 입장에서는 이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기억을 그렇게 하실 텐데 김하성 선수가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작됐던 이 바블헤드 있죠. 이것 네. 역시 머리와 분리되는 이런 헬멧을 적용한 그런 이 바블헤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상 위험이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상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샌디에이고 구단이 맞춤형 헬멧을 제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만큼 현재 이 샌디에이고 구단이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고 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버블헤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인정된 스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전에 그 김하성의 날에 김하성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는 또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김하성 선수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고 있고 샌디에이고 구단도 그런 부분을 함께 활용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지금 그런 어떤 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김하성 선수의 소식 그리고 배지환 선수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최지만 선수 이야기가 뜸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현재 최지만 선수가 지난 12일에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 이후에 지금 거의 2주 반가량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왼쪽 흉곽 염좌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부상 회복이 더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이 최지만 선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 최지만 선수뿐만 아니라 이 1루 이 자원인 이 제이크 크로넨워스도 왼팔 골절로 현재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1루수의 이제 선수층이 상당히 얇아진 샌디에이고인데 최지만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트레이드돼서 이렇게 좀 샌디에이고에 새 동지를 텄잖아요. 좀 빨리 이 샌디에이고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 부상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그렇네요. 어떤 소식이었습니다. 부상이 야속합니다. 자리를 잡아서 1루에 최지만, 2루에 김하성, 유격수의 네. 김하성 그렇죠.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류현진 선수가 3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벌써 복귀하고서 이렇게 빨리 승수를 이렇게 쌓고 게다가 계속해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인상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류현진 선수가 어제 새벽이었죠. 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서 안타 4개를 맞았습니다만은 삼진 5개를 잡고 4사구 없이 3실점 이 중에서 자책점은 2점만 기록을 네. 하면서 이 토론토의 8대3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 류현진 선수의 느린 커브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제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이 경기에서도 4회에 이 마지막 타자였죠. 이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상대로 던진 커브가 시속 64.6마일 거의 뭐 104km, 5km에 달하는 아주 느린 그런 어떤 이 변화구를 던져서 헛스윙 삼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메이저리그 이제 현지 뭐 특히나 이제 이 투구 분석을 하는 이 프리드먼이 SNS에다가 이 아름다운 커브를 보라 이렇게 또 SNS에 올리면서 또 상당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이제 많이 영상으로 봤는데 네. 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이 커브가 잘 될 때는 그전에도 굉장히 쉽게 경기를 풀어갔거든요. 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류현진 선수의 이 커브 평균 구속이 시속 70.1마일 약 112.8km인데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승수를 쌓고 계속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이 커브가 말 그대로 현재 절정에 달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투수로서의 경력, 그 노련함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농익을 대로 농익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4승 도전에 변수가 생겼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왜 그렇죠? 네, 사흘 뒤에 류현진 선수가 이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이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주전 내야수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주전 3루수인 이 맷 체프먼 그리고 유격수의 이 봇 비셋이 현재 줄줄이 부상 때문에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또 게다가 이 토론토에서 타선 지원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어떤 선수들이거든요.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 투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 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즌 4승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토론토도 역시나 그 포스트 시즌 가기 위해서는 승수를 더 쌓아야 할 텐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 와일드카드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토론토가 현재 4위에 있거든요. 현재 3위에 있는 휴스턴과의 게임차가 2게임 반차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1승 뭐 한 경기 전부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갈 길이 바쁜 그런 상황에서 하필 좀 이렇게 중요한 두 선수가 지금 빠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상 소식이 있는데요. 오타니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 오타니 선수가 지난 24일이었죠. 이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2회 투구를 하다가 팔에 이상을 느껴서 마운드를 당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LA 에인절스가 팔 피로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에 검진을 해보니까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파열이라는 그런 어떤 이 진단이 나오면서 투수로는 올 시즌에 더 이상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오타니 선수가 2018 시즌이 끝나고서 한번 이 팔꿈치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서 2020년에 투수로서 복귀를 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수와 타자 겸업을 메이저리그에서 해왔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쌓였다가 이번에 말 그대로 이제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니 팔꿈치 인대 파열이라 그러면 꽤 듣기에도 심각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도 여전히 타석엔 서고 있어요. 오타니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대 파열이지만은 타자로서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그 이후에도 타자로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뉴욕 매치와의 지난 이 주말 3연전에 이제 한 경기에서는 이 아주 큰 타구를 쳤는데 이게 그 전광판을 맞추면서 전광판을 깨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타력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또 굉장히 이 타자로서는 계속해서 LA 에인절스의 중추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광판 맞추는 게 이제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네.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그런 타구는. 야, 근데 사실 뭐 본인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부상 상황에서 타석에 선다는 거 꽤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과거에도 2018 시즌에 한번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또 당시에 이 시즌 말미까지 그러니까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타석에 시즌 말까지 나서서 홈런 22개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이 오타니 선수 하면은 이 FA 계약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팀으로 가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이슈로서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에인절스가 가을 야구와는 사실상 멀어졌거든요.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투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오타니 선수가 사실상 뭐 팀 성적은 둘째치고 개인 성적에도 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홈런왕도 그렇고요. MVP 경쟁에도 오타니 선수가 지금 영순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 홈런 44개를 때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이 루이스 로버트 선수 2위에 올라 있는 선수랑 지금 홈런 수차가 무려 10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 수준만 잘 버티면 오타니 선수가 홈런왕 기록 그대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이뿐만 아니라 뭐 타율이라든가 또 이제 장타율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타격 3관왕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MVP 넘어서서 대형 계약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이제 남은 이 한 달 반 가량의 이 시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타선에서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앞으로 한 달 반이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부상이 좀 야속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타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어제 이 애틀랜타의 이 아쿠나 주니어 선수가 이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5타수 4안타 5타점의 이제 맹활약을 펼쳤는데 특히나 이제 이 경기에서 이 아쿠나 주니어가 이 도루를 추가를 하면서 시즌 홈런 20개의 60도루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즌에 20홈런 60도루를 기록을 한 게 이 아쿠나 주니어를 포함해서 4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쿠나 주니어가 홈런을 이제 한 개를 더 치게 되면은 한 시즌에 30개 홈런에 60개 도루를 채운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예, 이 아쿠나 주니어의 이 기록도 오타니 선수 못지않게 이 남은 시즌 뭐 거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아쿠나 주니어의 기록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준족의 타격까지 갖춘 선수. 김하성 선수가 꼭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배드민턴이 대단한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 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소름 돋았거든요. 특히나 2세트에서 11대 10으로 이 상대인 카롤리나 마린 선수가 전 세계 랭킹 1위의 아주 이 대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해서 11대 10을 그대로 21대 10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를 하고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단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유정조 그리고 남자복식의 서승재 강민혁 선수 그러니까 서승재 선수가 대회 또 2관왕까지 네. 함께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서 어제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우리 팀은 물론이고 안세영 선수 없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나 싶을 정도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작년에는 한 세계 랭킹 5위권 안팎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말 그대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가 이 소속팀인 이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이 주변 이제 취재를 좀 이제 해보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수비는 잘하지만은 공격에 조금 약점이 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말서부터 이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이 경기 방식을 조금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을 꾸준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 팔을 드는 그런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조금 붙이고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 폭을 넓혀서 어깨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스윙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윙 폭이 커지니까 어떤 공격 스피드라든가 거기서 이제 날아가는 이 셔틀콕의 스피드까지 모두 빨라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도 강해지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잘하는 말 그대로 무결점 그런 선수로 지금 강화가 되면서 현재 어떤 선수를 만나서도 다 이길 수 있는 세계 1위의 1인자다운 그런 어떤 면모를 안세영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 채운 오각형의 완성형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복식이 강하고 단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수현 선수 이후로는 딱히 크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드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자 단식 하면은 뭐 중간에 이제 성지현 현재 이제 대표팀 코치도 있었고 남자 단식에서 이현일 선수도 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뭐 은메달, 동메달권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특히나 아직은 또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당장 다음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 또 뭐 그 사이에
세계 전용 오픈이라든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줄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현재로서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팀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 금메달 기대해 볼 만하겠죠? 예, 현재로서는 복식조도 꾸준하게 골고루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서승재 선수가 남자 복식하고 혼합 복식에서 또 중추 역할을 이번에 해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자 복식에서 꾸준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소영, 공이용조도 여기까지 이제 더한다면은 충분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아시안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이어가 보면요. 김재환 기자 사실 이번에 취재 때문에 못 왔다. 이 취재가 진천 선수촌 취재 간 거라면서요? 네, 제가 지난 24일에 이 충북 진천에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그 당시에 D-30일이었거든요. 예. 개막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선수촌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도 국가대표와 관련한 그런 어떤 취재들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미디어데이 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그때는 이제 오전에 각 종목 주요 선수들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또 오후에는 태권도, 펜싱, 탁구, 수영 이런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훈련 공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선수들의 피와 땀 흘리는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좀 하나 뭐 그 현재 진천 선수촌의 분위기를 뭐 살짝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장재근 진천 선수촌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이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새벽 훈련을 최근에 부활을 시켰고 2주에 한 번씩 산악 훈련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새벽 시간에 와이파이를 끊었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 예,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 휴식을 취할 때 이제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현재 이 정신력 강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선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 바이오리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또 귀띔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것들이 다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예, 훈련 상황인데 이걸 또 참고 이겨내면은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 3위를 목표로 잡았다고 하던데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 도전한다 하면은 종합 2위권이 보통 이제 목표로 네. 잡고 실제로 그 성적을 내 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금메달 45개에서 50개를 기록을 하면서 종합 3위에 오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현장에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 그 5년 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가 49개 금메달로 일본이 당시에 75개였거든요. 그 36개 차이를 이번에는 한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종합 3위를 한번 노려볼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회에서 다소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번 대회에서 좀 선전하는 그런 어떤 지금 목표를 이제 잡았다고 이제 대한체육회 측에서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좀 더 현실성이 있는 달성 정말 눈앞에 있는 목표를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또 그 기간 동안 선수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수영에서는 최근에 이 세계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 냈던 김우민 선수, 이호준 선수 만나볼 수 있었고요.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 사고 이슈가 좀 있어서 예. 조금 이제 묵묵하게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구본길 선수가 현재 아시안 게임 개인전 4연패 그리고 아시안 게임 역대 최다 한국 선수 금메달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구본길 선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번째 아시안 게임이니까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4연패에 대한 또 강한 의욕을 함께 과시하기도 했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렸던 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함께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전통적으로 유도나 레슬링이 강세 종목이었는데 최근엔 좀 많이 부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달라진 모습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권도라든가 유도,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세계 대회, 국제 대회 많이 나서지 못했고요. 또 유도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 교체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이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이 종목들에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재밌게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 이번에 이 세계 선수권에서도 이 전지희 선수와 짝을 이뤄서 출전했던 이 여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는데 이제 중국을 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밖에도 뭐 바둑이라든가 네. e스포츠 또 주짓수 이런 올림픽 외에 또 종목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 열립니다. 이 종목에서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어떤 성적 낼지 저도 이 현장
현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빨리 이 스포츠 축제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스포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 PD와 김 기자 시간은 앞으로 좀 더 아시안 게임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